중국이 휘토류 수출을 제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제한할 것 같은데. 네. 네. 휘토류가 미치는 어떤 산업의 영향은 워낙 크게 커서 요소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대란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중국도 워낙 미국의 제재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휘토류 전쟁이냐 아니면 관세 전쟁이냐, 어차피 모두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중국도 휘토류로 제재를 가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도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마 앞뜨거 할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국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아요. 중국도 이런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자재, 원재료에 대한 강점은 있지만 사실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반도체 개발 자체가 안 돼요. 시납시스라든지 케이던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좌지우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도 없죠, 우리는. 그다음에 원천 기술도 좀 부족하죠.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가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 통상 전쟁 때문에 중국이 휘토류 수출을 제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제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몇 년 전에 요소수 사태처럼 대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시나요? 휘토류 사태는 요소수는 이제 어떤 그 자동차에 그렇죠. 들어가는 배기가스를 그러니까 그 클리어하는. 근데 그거는 한 품목에 들어가는 어떤 그러니까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요소수 같은 경우는. 대형 자동차만. 근데 휘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첨단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데는 거의 대부분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휘토류가 미치는 어떤 산업의 영향은 워낙 크게 커서 요소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대란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쭉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현재 사태가 2021년 요소수 사태가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2023년에서 25년에 중국이 갈륨, 저마늄, 그리고 흑연, 휘토류, 또 자성 물질 아시죠? 자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산에 100% 추가 관세를 또 예고하면서 맞불을 놓았는데, 근데 이게 미국도 꼼짝을 못하는 게 미국의 모든 산업이 자동차라든지 지금 뭐 가장 그 크게 국방, 뭐 반도체 이런 장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 휘토류가 없으면 아예 모든 산업이 다 또 스탑이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2019년도를 돌이켜 보면 그때 반도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 그 반도체 소재 뭐였죠? 그러니까 그 플루린 폴리미드, EUVPR, HF, 그러니까 불화수소 요 세 가지였거든요. 요 세 가지를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제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를 했다라는 것은 수출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중국이 대미국, 대한국 이렇게 상대로 해서 휘토류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불화수소는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지만 휘토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채굴이 안 되잖아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일본이 최근에도 제가 일본의 모 의원을 가서도 만나고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너무나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요. 그러니까 중국이요? 일본의 그 의원이. 근데 이제 중국도 워낙 미국의 제재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휘토류 전쟁이냐 아니면 관세 전쟁이냐, 어차피 모두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중국도 휘토류로 제재를 가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도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마
아뜨거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걸 가지고 이제 관세 정책에서 어떤 지렛대로 사용을 서로가 할 거냐,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국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네. 쉽게 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이 지금 뭐 반도체 기술 자립, 뭐 공급망 강화, 네. 이런 정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까지 수출 중단을 자신 있게 하는 건 네. 그런 정책들이 완성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도 이런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자재, 원재료에 대한 강점은 있지만, 사실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반도체 개발 자체가 안 돼요. 시납시스라든지 케이던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좌지우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버리면, 물론 이제 미국은 또 그뿐만 아니라 장비들이 또 미국에서 대부분이 나오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기반 기술이 미국이 맨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중국의 뭐 CXMT, 뭐 SMIC 이런 회사들이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시대는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잖아요. 네. 네, 공급망 체인인데 그 체인, 밸류 체인에서 그 밸류 크기가 누가 제일 크냐, 요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은 휘토르나 이런 거 가지고 그 밸류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제조 능력, 반도체 메모리, 그 다음에 미국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려 있지, 이걸 어느 나라가 이게 뭐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글로벌 공급망 체인의 밸류 체인에서 그 밸류가 가장 이제 높이 밸류의 크기가 크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은 노광 장비입니다. 네덜란드에. 그래서 네. 네덜란드가 맨 위에 있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외네요. 네. 근데 그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휘토르는 여기 아니어도 보시면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다변화해서 이렇게 좀 개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에서 한국과 대만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제 파운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원재료는 또 중국이 잡고 있는 것이고. 근데 중국이 과연 한국이나 대만처럼 반도체 제조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못 따라오죠, 아직은. 뭐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게 거의 없네요.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요. HBM. 그 말고 이제 원천 기술이나 뭐 그렇죠. 기본 기술 네. 같은 거는. 네. 그러니까 원자재도 없죠, 우리는. 네, 네. 그다음에 원천 기술도 좀 부족하죠.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만 우리가 되게,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는 근 한 40년 축적된 기술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를.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